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윤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주말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이제 장중에는 이런 변동성 때문에 사실 오르면 더 가나 싶고 또 빠지면 더 빠지나 싶고 이런 감정에 치시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흐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말만큼은 한 주에 대한 이런 흐름 자체를 정리할 수 있고 또 다음 주를 어떻게 대비할지 보이는 유일한 시점입니다. 어제 시장 전체의 외인 매도세가 정말 강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4일 매수세와 다르게 이제 외인이 물량을 좀 터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왜 외인이 이렇게까지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이유와 함께 다음 주 삼성전자의 그런 방향이 결정되는 재료들까지 낱낱이 볼 겁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외국인이 왜 이런 강한 매도세가 나왔을까? 일단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그런 PMI 발표가 이제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이게 바로 유가로 치솟았습니다. 거기다 이제 국채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외인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갈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강한 좀 매도세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번 주 강한 조정을 주었던 이런 리스크들이 결국 외인의 강한 매도세를 만들었죠. 그리고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해진 시점에 지금 이런 단기적인 리스크들이 해소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 자체가 3.9%까지 내려왔습니다. 파키스탄이 미이란 협상 중재에 나서면서 지금 협상 가능성이 나온 상태거든요. 이런 전쟁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유가가 잡히게 되면 지금 금리에 대한 그런 부담도 줄게 되고 기술주에 대한 그런 매도의 압력도 완화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미국보다 더 흔들렸던 건 사실 지금 ETF 레버리지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도 지금 정부가 나서서 좀 조기 시행할 정도로 손을 보고 있죠. 증거금리를 이미 20%에서 40%까지 올렸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을 이제 3천만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 자체도 중단이 됐고 이제 시행도 7월 말로 앞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흔들렸던 그런 근본의 원인들이 지금 하나씩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제조업 PMI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지수 자체가 하회했다는 뜻은 지금 제조업이 과열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좀 판단이 돼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금리 부담 완화도 해소된 부분에서 이 금리의 영향을 받았던 결국에 기술주들한테도 호재가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런 외인이 그렇게 던졌던 이유가 일단 이런 지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럼 결국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어졌겠죠? 근데 금리와 함께 이런 기술주에 대한 부담도 꺾이게 되면서 결국엔 두 가지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금 리스크들이 해소되고 있는데 결국에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재료가 따라 붙어야겠죠.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SK 네이버가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트로피까지 글로벌 빅테크와 총 9,500달러 하나로 1,300조 원의 AI 협력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2030년까지 약 5년간 2천억 달러 하나로 300조 가까운 규모의 그런 전략적 협약도 맺었습니다. 차세대 HBM 메모리 공급과 함께 그리고 지금 이나노이아 파운드리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전부 다 묶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지금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계약 자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시장 자체에서 그런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버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에 AI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의심을 점점 가속화시켰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AI 버블뿐만 아니라 이 투자 자체가 언제 수익화가 이뤄지냐 이 부분에 더 논점 자체가 강해졌습니다. 근데 피크아웃이 오면 지금 이런 계약 자체를 맺었을까요? 거기다가 5년짜리의 그런 LTA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건 그 기간 동안 수요가 계속 온다는 걸 확신하지 않으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대감이랑 말뿐이 아니라 계약서로 확실히 대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수익화가 언제 되냐? 이거는 당장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AI 기업들이 돈을 쏟아붓는 그 과정에서 결국에 반도체,
메모리를 파는 기업입니다. 이런 AI가 수익을 내든 못 내든 지금 빅테크들이 인프라를 깔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삼성전자에게 주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심지어 그 수요를 지금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이 말은 수익화 논쟁이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 펀더멘탈까지 건드리려면 빅테크들이 지금 당장 이 투자를 멈춰야 합니다. 근데 1300조짜리 계약을 진행한다는 건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미 보여준 거죠, 숫자로. 거기다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28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공급이 부족하는 현상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전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LTA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하면서 이 말은 지금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그런 실적 자체가 꺾일 수가 없고 상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의 노이즈들이 걷어지고 결국 투자의 본질 가치인 그런 펀더멘탈 실적을 보게 된다면 실적 부분에서는 지금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어제 자리에서 젠순왕이 그냥 꽂아버립니다. 한국은 AI 황금 시대. 거기다가 올트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삼성과 함께 차세대 HBM을 함께 개발한다고 직접 말을 했습니다. 이게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계약서 1300조짜리 계약서 옆에서 나왔던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결국 피크아웃을 걱정하는 거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쓰는 빅테크의 방향들도 전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피크아웃과 빅테크의 움직임들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결국 지금 수요가 못 따라가고 그리고 장기 계약이 맺어져 있는 이 삼성전자에게는 삼성전자의 그런 본질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실적에는 흔들릴 게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만큼이라도 어떤 이런 단기적인 그런 노이즈에 흔들리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저희가 처음 투자했을 때 본질적인 그런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주말이 한번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동전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삼성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어제 그런 강한 외인의 매도세가 나왔던 이유는 이런 PMI 발표, 그리고 전쟁, 유가 등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던 거고, 유가 자체는 이미 해소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PMI 자체도 그런 금리에 대한 부분도 완화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같은 부분은 이제는 좀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하루다멀가하고 뭐 잠잠해지면 싸우고 뭐 잠깐 휴전했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시장 자체도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굳이 그렇게 반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에 아주 고질적인 그런 수급 구조적 문제가 있었죠. ETF 이것도 이제 정부가 이제 나서서 그런 완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1300조짜리 계약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피크아웃을 걱정하는 동안에 빅테크들은 오히려 계약서를 반대 방향으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전망들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말은 이제 노이즈들이 하나씩 거치게 되면서 그대로 이제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런 구간들은 결국 노이즈가 만들어낸 흔들림입니다. 수요는 오히려 더 늘고 있고 빅테크는 계약서로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수요를 가장 넓은 제품군으로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런 모든 흐름들 영상에서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압축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구독해 주셔야겠죠. 거기다 오늘 영상이 도움까지 되셨으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